안녕하세요 친구들, 피노키오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 팩토 첫 번째 시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을 배울지 알아보고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퀴즈 원리 C에서의 첫 번째는 연산, 공간, 논리 추론 영역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연산 영역에서는 가르기와 모으기, 덧셈과 뺄셈, 심 만들기, 연산 퍼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공간 영역에서는 위치와 방향, 부분과 전체, 그림자와 거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본 모양을 선생님과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권에서의 마지막 논리 추론 영역에서는 관계 찾기, 진실과 거짓, 낱말 퍼즐, 도형 나누기 퍼즐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가르기와 모으기, 덧셈과 뺄셈, 연산 영역에서 덧셈과 뺄셈까지 선생님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산의 가르기와 모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수로 가르기예요. 어떻게 가르는 거냐? 자, 주어진 수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씨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수박을 나누어 볼 거야. 두 조각으로. 자, 그렇다면 씨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 이 한쪽에는 3개, 한쪽에는 5개의 씨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8개를 3과 8로 가른다, 나눈다 라고 해서 우리 두 수로 가르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8을 두 수로 가르는 게 3과 5만 이렇게 있을까?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수박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8개가 있을 때 3개와 5개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4개와 4개로도 똑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6개와 2개로도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몇 개도 있을까요? 그렇죠. 1개하고 7개로도 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팔 하나의 수를 가지고도 두 수로 가르는 방법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두 수로 갈라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 이쁜 알록달록한 구슬이 7개가 있는데요. 자, 7개 중에서 왼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오른쪽에 자,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3과 4로 가를 수가 있다, 가르기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구슬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4와 어떤 수로 갈라진대요. 가르기 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가르기 할 수 있는 이 수가 얼마인지 세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4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 몇 개? 9개가 있네. 자, 밑에 여기 보니 오른편에 4개가 있다고 했으니 여기에 4개만 가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왼편에는 5개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9라고 하는 수는 5와 4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 가르기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수를 모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두 수 모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2하고 4가 있어요. 자, 2하고 4라는 수를 하나로 모은다면 어떻게 두 개에다가 여기 네 개를 모두 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그래서 6으로 모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으로 모아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하나가 있고요. 오른편에 5개가 있네요. 모아 보면 두 수를 모으면 6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자, 왼편에 2개, 오른편에 4개. 자, 이 두 수를 모으면 얼마? 6이라는 사실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수로 나타내면 6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합하는 건 모은다 라는 건 모으는 방법 모으기입니다. 자, 예제 볼게요. 모으기를 하여 빈 곳에 수 또는 그림을 알맞게 채워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왼편에 구슬이 4개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구슬인가요? 단추인가요? 네, 단추이네요. 단추가 4개가 있고요. 오른편에 내려가고 있는 단추는 3개가 있네요. 그래서 4개와 3개, 4와 3이라는 수를 모으니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개, 5, 6, 7. 그래서 7이라는 수로 모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두 번째는 6개, 6이라는 수가 있고요. 어떠한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와 모아서 9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 6개가 내려오고 있으니 먼저 6개의 그림을 그려준다면 6개에다가 몇 개를 그려서 9개가 되나 봅시다. 6개, 7, 8, 9. 아, 그러면 얘가 3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6과 3을 모으면 9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르기와 모으기는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아주 잘 사용되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을 잘하기 위해서 가르기와 모으기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형 1번 보시면 세수로 가르기, 수를 가르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수를 갈랐을 때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부터 가릅니다. 6이라는 수를 2개의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하고 4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라고 하는 애는 다시 1과 1로 가를 수 있고 4라는 애는 1과 3으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가르기 해봅시다. 자, 9라는 수를 5와 누구로 가를 수 있을까? 그렇지, 4로 가를 수가 있겠지. 자, 4라는 애는 누구와 3으로 가를 수 있을까? 그렇지, 1과 3으로 가를 수 있고 그리고 또 3으로 5를 가른다면 누가 남아? 2가 남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채워줬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8이라는 수를 맨 위에서부터 우리 가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8이라는 수를 5와 누구? 3으로 가를 수 있고 3이라는 애를 또 누구? 2와 누구로? 1로 가를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5라는 애는 1과 4로 가르기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이라고 하는 것은 2, 1, 4 3개의 수로 가르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고요. 자, 이번엔 9라는 수를 가르기를 해서 3과 누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가르기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자, 9라는 애는 5와 4로 가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4를 가르게 하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5와 3으로 갈라지는 얘의 힌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얘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5와 누구 가르기를 할 수 있는 애는 3과 2로 되고 4를 가르게 할 때 2와 누구로 2로 가르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가르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확인 1번 볼게요. 오른쪽에 쥐고 있는 구슬은 몇 개인가요? 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구슬 몇 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9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왼편에는 3개가 있네요. 자, 오른편에는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몇 개? 그렇지. 6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른손에 쥐고 있는 구슬은 몇 개다? 6개다 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기를 해서. 자, 확인 2번 볼게요. 가르기를 하여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랬네요. 자, 8이 있네. 3과 누구? 5로 가르기를 할 수 있고 5라는 애는 또 3과 2로 가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2라는 애는 3을 2와 누구로? 1로 가르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번에 1번 했고요. 2번에 2번 9라는 수를 한번 갈라봅시다. 9라는 수는 4와 5. 그렇지. 5라는 애는 3과 2. 또 4를 누구로? 여기 공통으로 2가 2를 가르기를 해야 하니까 2로 여기도 2가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거고 자 3을 1과 2로 가르고 2는 1과 1로 가르자. 그러면 여기도 2가 있으니 두 개를 1과 1로 가른다라는 것으로 우리 몇 개의 단계의 가르기가 나와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이번엔 유형 두 번째 세수를 모으기 해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수를 모았을 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랬네요. 자, 위에 4, 1, 3이 있습니다. 두 개를 모으면 두 수를 모은다. 자, 두 수 누구? 4고 1을 모으면 5가 되고 1과 3을 모으면 4가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친구들 5하고 4를 모으면 얼마? 9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수와 2를 모으면 3이 된대. 어떤 수는 누구를 모아야 누구와 1을 모아야 3이 될까? 그렇지. 2와 1을 모으면 3이 돼. 자, 그러면 4가 되는데 어떻게 1과 어떤 수를 모으면 4가 될까? 그렇다면 3이 되겠지. 그러니까 3하고 4를 모으면 7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다시 봅시다. 1이 있어요. 1이. 자, 1이 있는데 3이 됐대요. 그럼 모으기를 했을 때 이쪽 오른편에 가운데 있는 이 수는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리고 2와 어떤 수에서 모르는 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9 때문에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 왜? 3과 누구를 모으면 9가 될까? 반대로 9는 3과 누구로 가르기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누구?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3과 6을 모으면 9가 되고 9를 반대로 3과 6으로 가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6은 2와 4로 가르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다시 한번 본다면 3이 있네. 그러면 2, 얘 1이 돼야 되겠지. 자, 또 모르겠어. 몰라. 그러면 8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8은 3과 5로 가르기를 할 수 있다. 다시 3과 5를 모으기를 하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가 있네요. 자, 그러면 2와 누구를 모으면 5가 돼? 3을 모으면 5가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세 수를 가지고 모으기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친구들. 자, 확인 1번입니다. 모으기를 하여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랬네요. 자, 2하고 3 모은다 5. 그렇다면 3과 1 모은다 얼마? 4가 되겠지. 자, 5와 4 모으면 9가 되고 자, 2번에 보면 2와 1을 모은다 그러면 얼마? 3이 되겠지. 얼마? 1과 2를 모으면
모으면 3이 돼. 그러면 3과 3을 모으면 6이 되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이번엔 3번인데요. 위에만 다 나왔어요. 자, 3, 2, 1이 됐네요. 3, 2 모으면 5가 되고 2와 1을 모으면 3이 되네. 자, 5와 3을 모으면 얼마? 8이 된다라고 해서 윗줄에서 윗줄에 있는 두 수를 모아서 아랫줄에 쓰는 모으기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확인 2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모으기를 완성해 보세요. 이랬네요. 자, 어떤 수와 3을 모았더니 4가 된대. 이제 쉽지. 얘는 누구? 1. 그치? 어떤 수 4와 어떤 수를 모으면 5가 된대. 그 수는 누구야? 1이 되겠지. 그러니까 4와 5를 모으면 9가 된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수와 2를 모아서 3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수는 1이겠지. 자, 1과 어떤 수를 모으면 2가 될까? 그렇지, 1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2와 어떤 수를 모으면 얘는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어떻게? 9를 3과 2와 어떤 수로 가르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얘는 9가 3, 그 다음에 2 이렇게 갈랐어. 3개로 갈랐네. 그러면 반대로 3하고 2하고 어떤 수를 모아서 9가 돼야 되니까 3, 2까지만 모으면 5가 되니 얘가 얼마가 돼야 9가 되겠어? 4가 돼야 9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모으기 한 개 4가 되게 하는 어떤 수는 얘는 누구야?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가르기 모으기를 이용해서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덧셈의 뜻과 덧셈식 읽기 하는 겁니다. 자, 덧셈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읽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3, 2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나와 있는 걸 더하기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등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죠.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졌을 때 왼편과 오른편이 서로 같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식은 3 더하기 2는 5, 즉 다시 말해서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읽는 거고요. 3 더하기 2의 합은 이게 더하기니까 3 더하기 2의 합, 즉 3과 2의 합은 5입니다. 라는 것에 읽기 뜻, 읽는 방법, 식을 쓰는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 금붕어 3마리가 있는 어항에 2마리를 더 넣었더니 모두 5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금붕어 3마리가 있는데 금붕어 2마리가 더 왔어요. 그럼 많아지는 거죠. 덧셈은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다 모았더니 몇 마리가 되더라? 5마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어항에 빨간 금붕어 3마리, 노란 금붕어 2마리가 들어있어.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모두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 얘를 덧셈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3에다가 빨간색 금붕어에 노란색 금붕어가 더 들어왔어. 많아졌네. 그것은 5와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3과 2의 합은 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볼게요. 덧셈식을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 이 붕어빵이라고 할게요. 자, 붕어빵 2개가 있는데 붕어빵 2개가 어디서 더 왔어요.
자, 그러면 얘 식은 어떻게?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붕어빵은 2개였는데 피노키오 쌤이 붕어빵 2개를 더 줬네. 2개를 더 줬어. 그랬을 때 붕어빵은 모두 몇 개가 될까? 그러면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와 2의 합은 4와 같습니다. 또는 2 더하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콩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피노키오 쌤이 콩 4개를 더 줬네요. 자, 처음에 콩이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피노키오 쌤이 콩을 더 먹으라고 콩 4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콩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6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 더하기 4는 2 더하기 4는 누구? 6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덧셈식의 뜻과 덧셈식 읽기를 봤고요. 이번엔 뺄셈식의 뜻과 뺄셈의 뜻과 뺄셈식 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뺄셈식에서도 마찬가지로 2가지 뜻이 숨어 있어요. 5에서 2를 빼면 3과 같습니다. 즉,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의 차는 3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읽는 방법 잘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달걀 5개 중에서 2개를 먹었더니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어. 5와 2의 차이는 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5 빼기 2는 3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 얘기했고요. 자, 이제 예제 보고 뺄셈식을 한번 쓰고 읽어보기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알록달록 이쁜 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는데 피노키오 쌤이 가져가는 것 같아. 몇 개 가져갔어? 2개 가져갔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몇 개일까? 4개일지.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써보자. 처음에 구슬 6개가 있었는데 구슬을 6개 중에서 피노키오 쌤이 2개를 가져갔어.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았어? 4개가 남았어.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또는 6과 2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6 빼기 2는 4와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앵두가 있네요. 자, 앵두가 있는데 처음에 앵두 몇 개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고요. 피노키오 쌤은 구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누가 더 많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 쓸게요. 자, 아이고, 지우개가 말을 안 듣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피노키오 쌤이 가지고 있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앵두를. 친구들이 많이 갖고 있겠지. 근데 몇 개 더 많이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친구들은 7개, 선생님은 4개, 그랬더 3개, 선생님은 3개. 그래서 친구들이 몇 개 더 많아? 4개 더 많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걸 어떻게 읽느냐? 7 빼기 3은 4와 같습니다. 또는 7과 3의 차는 4입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쌤보다 친구들이 앵두를 4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답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유형 1번 그림을 보고 식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가윤이는 친구들과 동물원에 소풍을 왔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방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지?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몇 명? 5명이야. 그런데 가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오른편에 3명이 있네. 자, 그러면 가방이 없는 친구는 모두 몇 명? 2명이야. 어떻게? 5와 3의 차는 2입니다. 라고 우리 뺄셈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개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물개를 보다가 물개는 모두 몇 마리일까? 라고 했는데 지금 물개의 상황을 보니 물 안에 있는 물개와 물 밖에 있는 물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친구, 수영하고 있는 친구 물개는 2마리가 되고 물 밖에서 놀고 있는 친구는 5마리겠죠. 자, 그렇다면 물개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7마리. 즉 2와 5의 합은 7입니다. 또는 2 더하기 5는 7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친구들이 뭔가 달려가고 있는데 물개를 구경하는 사람은 몇 명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물개를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있는데 여기 물개를 보러 2사람이 더 오고 있죠. 그러니까 6명에다가 2명이 물개를 보러 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몇 명? 8명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6과 2의 합은 8입니다. 또는 6과 6 더하기 2는 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연못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남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물고기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몇 마리가 있었길래 3마리를 해야 돼. 이 잡으면 몇 마리가 남았니?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물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마리에다가 3마리를 더하니까 모두 8마리에서 3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아? 5마리가 남아. 즉 8과 3의 차는 5입니다. 8 빼기 3은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덧셈식과 뺄셈식을 써보고 읽어보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확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식을 찾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고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여기 이쁜 친구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요. 여기 또 이쁜 친구가 사탕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무당벌레가 이렇게 나무에도 4마리, 이 잎에도, 나뭇잎에도 4마리가 있고요. 여기에 오리들이 이렇게 4마리가 있고 2마리가 더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4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 3이 되겠지. 그리고 4 더하기 2는 얼마? 6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 더하기 4는 8이라는 사실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9 빼기 4는 얼마일까?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기호를 찾아 식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4에서 1을 빼면 3. 자, 4에서 1을 빼면 3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적당할까? 여기 주스 먹는 친구가 가장 적당하겠네. 그래서 주스가 4잔 있는데 내가 1잔 먹었습니다. 몇 잔 남아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 자, 4 더하기 4는 8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나무에 있는 무당벌레와 나뭇잎에 있는 무당벌레가 모두 몇 마리냐 라고 물어봤을 때 8마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하는 식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리가 있고 두 마리가 있어. 그래서 물 안에 네 마리가 있고 물 밖에 있는 새는 두 마리야. 그럴 때 모두 몇 마리니?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리을을 이식과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9개의 막대 사탕이 있는데 4개를 가져갔습니다. 몇 개 남아 있을까요? 라고 하는 니은과 식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덧셈식을 쓰고 식과 연결해 보는 것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상황에 알맞은 식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알맞은 식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귤이 몇 개? 4개. 사과는 몇 개? 3개. 사탕은 몇 개? 2개가 있네. 한번 이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알맞은 식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봅시다. 귤은 사탕보다 몇 개 더 많을까? 귤은 4개가 있고 사탕은 2개가 있어. 몇 개 더 많을까?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뺄셈식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4 빼기 2라고 해주면 될 거고 4 빼기 2는 얼마야? 2가 되겠네. 그치? 2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과 3개를 더 놓으면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처음에 여기 사과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더 넣는데요. 그 식은 어디 있을까? 여기 맨 위에 있겠네. 그러면 3 더하기 3은 얼마? 6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예요. 내가 귤 3개를 먹으면 귤은 몇 개가 남지? 귤이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어. 그런데 내가 3개를 먹었대. 그러면 어떤 식? 4 빼기 3은 몇 개가? 1개. 그래서 1개가 남을 거야 라고 답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식탁 위의 과일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식탁 위의 과일은 귤과 사과죠. 그러면 어떤 식? 4 더하기 3은 얼마? 7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알맞은 식을 연결해 보는 것도 우리 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확인 1번. 아이들이 모두 놀이기구에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이들이 놀이기구에 타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한 명씩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한 번에 타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자리, 의자의 수와 우리 친구들의 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몇 명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되고요.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개인지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탈 수 없는 이유는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10명인데 10명 다 타야 되는데 의자가 8개밖에 없어. 그러면 몇 명이 2명이 타지 못하네. 그래서 탈 수 없다. 그리고 뺄셈식은 10 빼기 8은 2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탈 수 없다 라고 써주고 뺄셈식까지 써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 2번입니다. 확인 1번 오늘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확인 2번 다음을 보고 덧셈식 또는 뺄셈식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니까 혜선이는 아침에 수학 문제 7문제를 풀었고 저녁에 국어 문제 2개를 풀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친구 정말 부지런하죠. 아침밥도 먹고 아침에 수학 문제도 풀고 네, 학교를 갔나 봐요. 그리고 저녁에도 국어 문제를 2개를 풀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봅시다. 몇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요? 자, 지금 풀었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몇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하루 동안에 모두 몇 개의 문제를 풀었을까요? 아침에 7개, 저녁에 2개의 국어 문제,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문제 몇 문제? 9문제 풀었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 풀 수 있어. 자, 그리고 아침에는 저녁보다 몇 문제를 더 풀었을까요? 물어봤네. 더 풀었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아침에는 7개를 풀었고 저녁에는 2개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언제? 아침이 더 많네. 아침 몇 개 더 많이 풀었어? 5개 더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2개,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어. 그치? 자, 이제 세 번째. 혜선이는 수학 문제를 몇 문제 맞췄을까요? 자, 풀었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몇 문제가 맞고 몇 문제를 틀렸다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없어. 왜? 수학 문제를 7문제 아침에 풀었어. 그리고 국어 문제 2문제를 저녁에 풀었어 라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덧셈식, 뺄셈식을 사용하여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2문제뿐이었다라는 사실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여기 심 만들기부터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예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